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잘 부탁하는 편인가요? 주변인의 말과 시선에 휘둘리며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무관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무관심함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무관심이라는 단어는 흔히 부정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무심한 사람들일수록 인간관계에서 더 안정적이고 자신의 삶에서도 더 행복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무심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이유, 그리고 무관심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심한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보일 때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모든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은 타인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무심한 태도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형성하며 감정적인 선을 그어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요청한 것을 쉽게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 더 많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탁을 자주 하고 그 부탁을 매번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곧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무심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쉽게 다가올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이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자연스럽게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경계는 일종의 보호막과 같아 타인이 우리를 신중히 대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타인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며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무심함은 단순히 냉담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타인이 우리를 지나치게 판단하거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패와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너무 가까워지면 상대방이 그 경계를 넘어설 위험이 생기는데 무심함은 이런 상황을 예방해줍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과 원칙을 따라 행동하며 그 원칙에 따라 관계를 형성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이로써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더욱 존중받게 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심한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기대는 불필요합니다.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지나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면 종종 실망하거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대는 불안의 뿌리가 됩니다. 상대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대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만날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혹은 상사가 화를 내면 어쩌지와 같은 생각은 불안을 키웁니다. 이런 불안은 우리의 능력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아침에 오늘도 불편한 사람을 만나겠지 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당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무관심하라는 것이 냉정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면 상대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망할 일이 적어지고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대를 품지 않는 사람들은 예상 밖의 일이 생겨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득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이런 태도는 삶에서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대를 낮추고 마음을 다잡아 준비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현명한 비결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시합니다. 마음의 준비와 기대치 조절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심한 사람은 남을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약간의 무심함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무심함은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대개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상대의 요구에 자신을 맞추려는 압박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무언가를 기대할 때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죄책감이나 자책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사람은 그러한 기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타인의 시선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심한 사람은 불필요한 압박을 덜 느끼고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바꾸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이로 인해 타인과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갈등의 근원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질 때 생깁니다. 그러나 무심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 대해 자율성을 존중하며 상대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립니다. 이런 태도는 갈등을 피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기대가 없을 때 실망도 없고 불만도 줄어듭니다. 무심함은 타인의 요구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며 스스로도 타인에게 과한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기대를 줄일 때 인간관계에서 갈등의 원인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네 번째, 무심한 사람은 더 많은 존중을 받습니다. 사람은 다정하고 친절할 때보다 무심할 때 더 많은 존중을 얻게 됩니다. 무심함은 인간관계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해주는 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지나친 호의나 관심으로 인해 자신이 이용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으로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상대방에게 당연한 기대가 되어 버리곤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스러운 요구들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무심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며 그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거나 받는 일에도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습니다. 무심한 사람이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담담히 말하면 그 말에는 자연스러운 힘이 실립니다. 상대방은 그 경계를 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존중받게 됩니다. 이 원리는 직장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과도한 업무를 주려고 할 때 무심한 사람은 무턱대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밝히며 그 이상의 책임은 맡지 않겠다고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냉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냅니다. 이런 태도는 상사에게 신뢰를 주며 그 사람을 일 처리를 명확히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상사는 그 사람을 더욱 존중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직장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우리의 가치와 한계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심함은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심한 태도는 우리가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은 무심한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상호간에 존중해야 할 존재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무심함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게 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5번째, 무심한 사람은 사람을 억지로 사귀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음식에 각자 취향이 있듯 인간관계에서도 맞지 않는 조합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견과류를 권할 수 없듯이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친해지려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과의 차이를 억지로 극복하려 하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상대의 말투, 습관,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애쓰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필요한 대화만 하고 업무적으로만 접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히 무리하게 관계를 지속하려 하면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는 서로의 성격, 가치관,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친해지려 하기보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시도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맞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불편한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삶을 더욱 편안하게 만듭니다. 6번째, 무심해야 어울리려 애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는 노력이 과연 필요한가요?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마찰을 동반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는 나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많아지면 다툼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인 의도로 한 말도 오해를 부르고 결국 의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줄이고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하는 대신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7번째, 인간관계를 냉정하게 바라보라. 사람들 사이에는 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자체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를 맺으면 쉽게 끊기 어려운데 이는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입니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유지하면 안 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해로운 관계라면 지금껏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지와 상관없이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웠던 관계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더 큰 손해가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관계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고통이 쌓이고 다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냉정함은 잘못된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너무 잘하려 하지 않는 편안한 마음이 시작점입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보다 더 필요합니다. 현명한 판단과 적절한 거리 두기는 우리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8번째, 친구의 숫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부 문자조차 주고받지 않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구의 숫자에 집착하며 인간관계의 질을 양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닌 사람과 사람 간의 깊이와 진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당발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많은 인맥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사람의 양이 아니라 그 질입니다. 친구가 많아도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말처럼 소수의 깊은 관계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표면적인 관계에 매달리기보다 진짜 내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러한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9번째, 외롭다고 암호하거나 친구를 맺지 마세요. 외롭다고 해서 암호하거나 친구를 맺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나의 인생과 인간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숫자에 있지 않고 관계의 질과 상호 간의 신뢰에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맺기보다 나와 맞는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억지로 형성된 관계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질 높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10번째, 싫은 소리를 망설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선을 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고 상대방에게 맞추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다툼을 두려워하거나 집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은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정한 선을 넘는 순간에는 단호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싫은 소리도 주저하지 않고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태도 변화를 보고 스스로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당신이 참았던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선을 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무심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이유. 무관심한 사람들의 삶이 더 평화롭고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며 자신만의 기준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는 노력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고 진정한 관계에만 집중하세요. 소중한 관계에 에너지를 쏟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숲에서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배우며 때로는 그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로 스스로를 지켜냅니다. 삶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갑니다. 나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마음을 지키며 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길 위에서 여러분 모두가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남겼다면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혜의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